안녕하세요. 걸어가는 길 원동미입니다. 이 공간은 우리 삶 속에 모두가 겪으며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를 때로는 하찮게 느껴지는 시간을 나누고 그 모습이 자신의 멋진 모습임을 알게 되는 공간입니다. 나에게 해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야기. 그 소중한 이야기로 지금 함께 걸어가는 길을 만들어요. 잠시 후 다시 오겠습니다. 제목, 그것은 폭력이야.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. 아이들이 참 고맙고 이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. 남편은 TV를 켜면서 거실에 TV가 켜져 있으면 왠지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. 아마도 누가 함께 있다는 생각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식사 시간 내내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눌 때 TV에선 한 아이를 왕따시키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시키며 촬영하고 강제로 술,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무서운 말들이 TV를 뚫고 나왔습니다. 저는 요즘은 애 낳기도 무서운 것 같다며 내 사랑하는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는지 알기도 힘들고 막상 그 험한 일을 혼자 겪는다는 걸 알면 너무 슬프고 죄책감이 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. 옆에 있던 작은 아이는 난 그래서 결혼해도 애는 안 낳겠다고 했습니다. 저는 아이는 엄마가 키워준다고 하니 커서도 문제가 있다고 무섭다고 했습니다. 그때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. 우리 땐 학교 다닐 때 선생님, 선배들한테 그렇게 맞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많이 때린 선생님이 더 기억이 많이 남았는데 하고는 말끝을 흐렸습니다. 요즘은 너무 애들을 감싸는 게 좀 문제인 것 같다며 어느 정도 맞고 꾸지람도 들어가면서 커야 하는데 선생님이 야단치고 매 한 번 들면 폭력이라고 부모가 신고하고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하니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면서 심하면 안 되지만 정말 사랑의 매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. 우리 땐 선생님이 때리면 시계를 풀렀다고 했습니다. 듣다 보니 저도 국민학교 저학년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. 그 친구는 작고 왜소하며 하얀 피부가 비닐 같아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창백해 보였습니다. 그 친구는 엄마를 잃고 한참 만에 등교했습니다. 그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화가 잔뜩 나서 금태 안경 너머로 부리부리한 눈은 친구를 째려봤고 금시계를 부르고 아이를 불러 세우더니 사정없이 따귀를 때렸고 넘어지면 다시 잡아다가 발로 툭툭 쳤습니다.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일으켜 세워놓고는 검은 철판 같은 출석부로 얼굴을 내리쳤고 친구는 저 귀퉁이로 날아갔습니다. 친구는 울지도 못하고 그 작은 얼굴은 금방 홍옥처럼 붉어졌고 축구공처럼 부어올랐습니다. 넘어지면 안 일어나냐는 선생님 천둥 같은 목소리에 비틀거리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. 한참을 맞고는 친구는 자리로 돌아갔고 자리에서도 마지못해 얼굴을 들고는 마음껏 헝클어진 머리를 내려뜨린 채 울음을 참았고 책상 위에 올려진 작은 손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. 안 그래도 그 선생님은 받아쓰기를 못하거나 시험을 보면 맨날 손바닥이 터질 정도로 때렸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며 똑바로 하라고 발로 밀어차기도 했습니다. 그 선생님은 맨날 화를 냈습니다. 가끔 웃어도 그 미소가 섬찟하게 느껴졌습니다.
몇 년 전 가을, 농협 하나로마트로 장보러 갔을 때였습니다. 그곳에서 낯익은 아저씨 모습이 보였습니다. 설마 하고 가까이 가보니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. 이젠 노인이 되어 힘도 없고 키도 작았습니다. 저쪽에선 한 여자가 뛰어오며 인사했습니다. 선생님, 제자라며 마트에서 일한다고 깍듯하고 반갑게 맞았습니다.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스치면서도 보고 싶지 않던 그 선생님이 살아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. 저는 숨을 고르며 아무것도 아니구나, 그냥 늙은 노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난 그 시간을 기억했습니다. 제 기억에 남은 그 모습이 그 친구에겐 더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.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서 은영이란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. 그냥 답답해 왔다고 했습니다.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다며 우울감이 있고 공황장애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.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고 어릴 때 친구는 많았냐고 물었습니다. 은영이는 어릴 땐 친구가 많았는데 고학년 올라가면서 친구들이 갑자기 자기를 왕따시켰고 처음엔 윗학년 언니들한테 맞고 나중엔 친구들에게도 맞았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머리를 굴려 약한 친구부터 한 명씩 불러 남들이 없을 때 때리고 교무실로 불러가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. 선생님은 그때까지는 자기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자기 말을 믿었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고 중학교 가서는 초등학교 때 애들이 똑같이 올라와 더 세게 말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급식실에선 자기에게 말실수한 친구에게 식판을 들러엎고 머리를 벽에 치고 바닥에 질질 끌며 얼굴을 밀었다고 했습니다. 아이는 많이 다쳤고 은영이는 교무실로 불려갔다고 했습니다. 그때부터 은영이는 분에 못 이기면 차에도 뛰어들고 친구들을 때리고 소리치고 욕하며 겁박했다고 했습니다. 저는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하니 통쾌했다고 했습니다. 성인이 되어 그 친구들을 본 적이 있냐고 하니 있다고 했고 자기는 반가워서 가까이 갈 때 그 친구들은 자기를 피하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. 그때 내 마음은 어땠냐고 하니 은영이는 글쎄요, 모르겠어요. 왜 걔네들이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. 저는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그때 상황을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 그 친구들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어떨까 하고 말했습니다. 폭력은 상대만을 때리는 것이 아닌 그 주위 사람들까지 때리는 것입니다. 한 사람이 맞음으로 인해 그 공포를 느끼고 자신이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무기력하고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.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맞을 때 그 누구도 말려주지도 신고하지도 않으면 살인 방조가 됩니다. 어쩌면 때리는 사람보다 보고 있는 그들의 눈이 더 아프고 쓰라릴 것입니다. 그들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죄인이 되고 정서적, 육체적 폭력을 당하는 것은 굶주린 들개들 사이에 버려진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. 폭력을 당하는 상대가 남이 아닌 내 자신이라면, 내 가족이라면,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